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많이 밀고 있는 주제인데요. 문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제 저희들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윤준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이라는 이 글을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문해력 이슈는 심각해지고 있죠. 옛날에는 그나마 학생들이 어렸을 때 혹은 좀 나이가 들어서도 시간이 없으면 책을 읽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텍스트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 글을 읽게 되었었는데요. 요새는 숏폼, 쇼츠 등등 이런 짧은 숏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마저 차지하고 있던 책의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돌이켜보면 이게 의도해서 읽지 않으면 평소에 시간을 보낼 때 책을 손에 잡는 경우는 정말 많이 없죠. 왜냐하면 책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채워줄 만한 이 쇼츠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해력이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등의 얘기를 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신지요? 일단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특집이 이제 국민의 문해력.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해력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이제 그 수준을 파악하기 앞서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문해력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에도 나왔듯이 문해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문맹이라는 말과 좀 연결을 시켜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단순히 사람. 그냥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줄 아는 거를 이제 문해력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지. 네, 저도 이 literacy에서 literate이 illiterate, 문맹의, 글, 까막눈에 글을 읽을 수 없는 해서 옛날에는 그냥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문해력이 있다고 했지만 요새는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전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의 이 고대 시절에서는 고대 그리스라든지 이런 때는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판단을 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리터러시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근데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게 이제 현재 우리말에 이 문해력을 이렇게 번역한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또 사전을 어떤 의미를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능력, 그것도 문해력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좀 확장을 해보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책을 읽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메타 언어적인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메타 인지의 개념도 이 문해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시험을 봐가지고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제 문해력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좀 논센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문해력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냥 글을 읽을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읽을 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상당수가 글을 아예 못 읽었던 거야. 요새 할머니들 중에서도 글 못 읽으시는 분들. 지금도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분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해력을 측정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이제 OECD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런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측정을 하고 있대.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무슨 이렇게 글을 예를 들면 여기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직 성인들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다 그러면 내가 문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야. 실제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법령이라든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서의 이름이 뭐고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쓸 수 있다, 이게 문해력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서를 펼쳐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도장 찍었다 사기 당하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미납을 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어떤 연습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국어 교육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국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텍스트를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국어 교육이 단순히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법 뭐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됐다면은 최근에는 독서로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잖아. 독서를. 근데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각 분야별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이제 수험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네. 법지문이 얼마나 많아. 어렵죠. 법지문 많이. 법지문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어떤 시를 이해하고 소설을 이해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그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국어라는 게. 그래서 국어 교육이라는 거랑 앞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해력이랑 동떨어져 있게 되면 크게 국어 교육의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단순히 이게 국어의 어떤 여기 뭐 윤동주의 시 하나를 해석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해력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또 문법을 내가 뭐 의문의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문해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AI가 무엇인지를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류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형법이 뭔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를 또 확장시킨다면은 나는 외국어까지 그러니까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까지 같이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실력이 자리를 잘 잡고 외국어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같이 겸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 학생이나 그 성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언어로까지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 왜냐면 우리 말의 지금 구성이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게 지금 요즘 한자를 많이 안 써서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70%에서 80%는 그렇죠. 한자로 돼 있어. 우리말이. 우리나라 말 중에 뭐 수누리말은 얼마 안 되고 고유어는 실제로 얼마 안 돼. 그다음에 그리고 외래어가 외래어가 지금 상당히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터러시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리터러시라는 말이 이제 그게 또 실제로 우리 말에 지금 아예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외국어에서 외래어가 되는 그렇지. 거죠. 외래어가 아예 그냥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세대에서 또 봐야 될 거는 지금은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시대잖아. 그렇죠. 원하면 어디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을 우리가 할 또 수도 그 있고. 나라의 컨텐츠를 지금은 거의 무한대로 여기서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말의 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결국은 문해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소설을 읽고서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키워야 되는 어떤 인재 아니면 또 내가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주변의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세계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걸 저도 진짜 느낀 시점이 뭐였냐면, 제가 수험 생활하느라고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말고 이렇게 서양을 나간 거는 제가 최근에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해외 모습이랑 정말 많이 우리나라와의 컨택이 달라졌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패드로 해외에서 과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로밍 되고 와이파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컨택을 하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더 대단한 거는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편화되면은 국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도 이게 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구 자체가 그냥 동일한 공간으로 돼버리는 거지. 맞습니다. 과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랑 서울에서 미국을 가는 거랑 크게 다를까? 다를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한 그 문해력이 아니라 이제 다중 문해력. 그러니까 멀티 리터러시스. 멀티리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는 거야. 멀티리터러시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이미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우리 어떤 그 국어 교육이 그냥 뭐 국어 선생님들이 뭐 시 가르치고 소설 가르치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좀 이렇게 범위를 갖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이제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미 그게 시작이 이미 됐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냥 수능을 보기 위한 어떤 그 도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큰 착각이라고 보고, 시간도 아깝고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렇죠. 뭐 19살 때까지만 쓰고 버릴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 받기 위해서만 이걸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내가 설령 뭐 의대를 가든 아니면 뭐 딴 데를 가든지 간에 1등급 받았으니까 나는 땡이야. 그러면 참 어리석다 이거야. 영어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생각을 해봐. 영어도 내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단어 외우고 했어.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땡. 이제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얼마나 바보 같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수능 공부나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들을 딱 이것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대학에 가서 더 확장을 시키고 해서 단순하게 수험 생활에만 필요한 공부가 아닌 인생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게 나중에 내가 그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국어 열심히 외우면 사기당할 일은 없다. 그렇죠. 그게 선생님 진짜입니까? 진짜야. 그냥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거든. 그리고 법을 제대로 뭐 배우든 안 배우든 간에 독서 열심히 했어봐. 그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 기본 개념은 다 나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내가 몰랐어도 해석을 할 줄 아니까 해석해서 내 오류를 찾아내고, 오류를 찾아냈으니까 다음번에는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그 멀티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디자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글에서도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적 읽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이게 어떤 부분은 이렇고 저떤 부분은 저렇고 해가지고 이거를 나한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만약에 뭐 이 말이 뭔지 알니? 이렇게 물어봐서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생기면 저 말이 과연 맞을까? 저거는 왜 틀리지? 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뭔가 잣대가 생기는 거지.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스탠다드가 생기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할 줄 알고. 왜냐면 문해력이 생기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게 타당한가? 굉장히 이야기가 리저너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어 공부를 할 때 지금 굉장히 지겹고 또 날씨도 덥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 네. 정말 이거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내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한다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거라는 거. 네.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참 늘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정말 이제 수능 98일 남았죠. 오늘부로 정말 코앞에 있는 수능처럼 느껴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세월들이 굉장히 길고 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왔던 순간이 딱 수능 때까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허무할 수가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누구나 수능을 잘 보고 그것으로 밝은 인생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허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국어 지식들 또 다른 과목 지식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나는 딱 대학 입시만 바라보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쨌든 대학도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살아갈 인생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